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러한 이유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또 이런저러한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 보장의 범위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 대표님 또 모시고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꼭 필요한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중에 이대 질환 진단금, 네, 이대 질환 진단금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질문 주시죠. 네. 이대 질환 진단금이 뭔가요? 뭘까요? 네? 자,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었죠? 근데 네. 지금 제가 요즘 10분의 고객을 만나면 보통은 한 4분 정도는 이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과거에 가입하셨던 범위가 좁았던 이대 질환을 또 넓은 이대 질환으로 이렇게 바꾸신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계신 보험이 이게 그냥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거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자, 그런데 이대 질환 진단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대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거죠? 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죠. 네.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심장 부여잡고 쓰러지시거나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경우, 그게 이대 질환이죠. 자, 그런데 네.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이대 질환 진단금은 있었는데 왜 요즘 그렇게 이제 이대 질환 진단금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네, 이유가 맞습니다. 있나요? 네. 이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국인 사망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뇌질환, 그렇죠. 심질환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회사에서 판매했던 상품들이 대부분은 범위가 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가입되어 계시는 경우가 아마도 보험 가입하신 분들의 한 70% 이상이 그렇게 가입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워낙 고객님들 정보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이대 질환 분명히 범위를 좀 넓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보장의 범위가 뭐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뇌다 그러면 뭐 네. 뇌출혈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네. 뇌혈관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범위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뇌출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과거에 생명보험사의 3대 진단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백발백중 뇌출혈 진단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생명보험에 네. 보통은 그냥 혈관이 터지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맞습니다. 경우. 그런데 뇌출혈 진단비를 아무리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가입하셨다고 해도 그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세요. 왜 그럴까요? 돈은 많이 주는데 보험금은 많이 주는데 내야 되는 보험료는 저렴하다. 이유는 결국엔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죠. 보험금을 받을 그럼요. 가능성이 네. 확률이 적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런데 보험 왜 가입하세요? 받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러한 이유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또 이런저러한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 보장의 범위죠. 그래서 지금 보통을 보면은 이제 과거 생명보험사 가입하셨던 분들은 뇌출혈 가입이 많이 되어 계시고요. 또 중간에 어느 정도 또 이 범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아시다가 보니까 뇌경색,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넓은 범위가 결국에는 뇌혈관 질환,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고객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렇게 이미 보장 넓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 중에 네. 뇌혈관 질환이 가장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나온 지가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03년도인가쯤에 DB손해에서 네. 처음 출시가 되었었는데 왜 이 뇌혈관 진단금이 가입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왜 안 되어 있을까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대표님이 알려주셔야죠. 네. 자,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 생각엔 이렇게 생각해요. 고객들이 항상 보험만 생각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 다음에 보장 분석,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일단 고객님들이 약간 이렇게 앞서풀 이렇게 숨기신다고 해야 되나요? 부담스러워하세요. 혹여라도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짚어준다는 이유로 해약을 권유하거나 또 새로운 보험을 권유할까봐 부담스러우셔서 정작 중요한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는 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TV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보험 방송도 많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그렇게 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입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지금 현재 뇌혈관 진단금이 가입이 되어 있는 비율을 봤더니 20.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뇌혈관 진단비가. 네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과거에는 이제 너무 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나. 네네. 그죠? 암이나 뭐 사망이나 이대 진단, 뇌혈관이나 뭐 심혈관 이쪽으로는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제 암보험이 너무 많이 이제 다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뇌혈관 진단금을 이렇게 막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 보통 2위에서 뭐 3, 4위 안에는 항상 이 뇌혈관 질환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필요한 담보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 그 뇌혈관 질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 2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80%는 아직까지 가입이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네. 그 내가 어떤 담보로 되어 있는지를 꼭 그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혈관 진단비 또는 심혈관 진단비에 가입되어 계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출혈 아무리 사실은 금액 크게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뇌혈관 진단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네. 네, 급성 심근경색증, 네, 이제 심장 관련된 네. 진단금 2대 진단 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